이번 시간에는 이제 3장을 할 거예요. 3장 벡터 공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3.1절의 벡터에 대해서 할 건데, 이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뭐냐면은, 기하 벡터에서 했던 내용들이에요. 3.1절은 기하 벡터 했던 내용들을 잠깐 복습을 하고, 이제 진짜 벡터 공간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벡터라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이제 물리학에서 쓰는 그러한 개념인데, 벡터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물량을 벡터라고 그래요. 벡터라는 거는 크기와 방향을 갖는 물리량을 우리는 벡터라고 합니다. 하고, 그렇죠? 그리고 벡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화살표로 표현한다. 화살표로 표시한다. 그래서 화살표로 표시를 하는데, 이때 벡터의 화살표의 방향이 뭐가 되냐면 이렇게 벡터는 화살표로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화살표의 방향이 뭐가 되냐면 벡터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화살표의 방향이 이제 벡터의 방향을 의미하는 거고, 그러면 벡터라는 거는 방향과 크기를 갖는 물리니까 크기라는 건 뭐냐면 화살표의 길이에요. 즉 화살표의 길이가 뭐가 되냐면 벡터의 크기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벡터의 크기를 나타낸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물리량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물량인데, 하나는 이제 벡터라고 하는 크기와 방향하는 물량이 있고, 크기만 갖는 물리량도 있어요. 그 얘들 뭐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크기만 갖는 물리량을 우리는 뭐라 해야 돼? 스칼라라고 한다. 그리고 이 스칼라는 대부분 우리가 어떤 때 이제 물리학에서는 대부분 이제 실수와 복수수를 많이 쓰는데, 우리 선형대수에서는 이제 스칼라는 보통 이제 실수가 된다라는 걸 실수만 생각할 거예요. 복수수까지 개념을 확장하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우리 선형대수에서는 스칼라는 오로지 실수만 해당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벡터라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뭐를 적용한 거냐면, 그 예도 있지만은 어떠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 어떠한 물체가 있으면 그 물체에 어떤 힘을 주게 되는데, 어떤 힘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어느 방향으로 힘을 주냐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도 뭐가 되냐면 벡터가 되는 거고, 물체에 작용하는 일도 벡터가 되는 거고, 뭐 속도, 가속도, 어떤 변이, 이러한 것들이 이제 벡터라고 하는 어떤 물리적인 또는 수학적인 개념을 우리는 벡터라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벡터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어떠한 힘을 우리가 생각한다, 물체에 어떠한 작용하는 힘을 생각한다면, 어떠한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 물체를 이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이만큼 우리가 뭐냐면 작용을 한 거예요. 그 힘에. 그럼 그걸 벡터로 표현하는데, 요 점을 우리가 A라고 하고 요 점을 B라고 하죠. 그러면 이 벡터는 A에서 B 방향으로 작용하는 무언가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벡터가 만약에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라 그러면은 A에서 B 방향으로 요만큼 힘을 작용했다는 거고, 어떠한 물체에 일을 했다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물체를 요만큼 끌고 갔다는 얘기예요. 어떠한 속도라는 얘기는 어떠한 물체가 여기에서 이만큼 얼마만큼의 속도로 움직였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러한 벡터는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요 점 A에서 요 점 B로 향한다 그랬을 때, 이 벡터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 벡터를 이렇게 표현하면, 얘는 점 A에서 점 B로의 방향으로의 벡터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때 A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이 벡터 A, B의
뭐라고 하냐면 시점이라고 부르고 요 B를 벡터 A, B의 종점이라고 불러요. B의 종점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요 벡터의 크기가 뭐가 되냐면 이 화살표의 크기죠. 그래서 벡터 A, B의 크기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를 두 개 써요.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이 벡터에.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떤 벡터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어떤 A에서 B로의 벡터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지만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떠한 시점이나 종점이 필요가 없을 때가 있어요. 즉 시점이나 종점이 필요 없거나 또는 그거를 굳이 표현할 필요가 없을 때는 우리가 벡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소문자 위에 이렇게 화살표를 써요. 또는 x 즉 어떠한 시점과 종점이 굳이 표현할 필요 없을 때는 어떠한 벡터를 우리가 문자로 표현하는데 알파벳 소문자 위에다가 화살표를 붙여서 표현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냐면 자, 벡터라는 거는 이제 기하 벡터 했으니까 어떠한 물체에 일을 한다라고 보죠. 즉 우리가 이런 거예요. 서울의 어떤 한 지점에서 어떠한 박스가 있어. 이 박스를 동쪽으로 이렇게 옮겨. 동쪽으로 이렇게 또는 뭐 박스를 뭐 오른쪽으로 두 발만큼 옮겨요. 그럼 이것도 뭐가 되냐 벡터가 되는 거야. 그쵸? 그 박스에다 일을 한 거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가 서울의 어떠한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두 발만큼 이렇게 옮긴 거하고 그러면 일을 한 거죠. 또는 대전에서 또 오른쪽으로 두 발만큼 옮긴 거하고 일을 양을 보면 똑같은 거예요. 방향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고 그러면 이 두 벡터의 차이는 뭐냐면 시점과 종점만 다를 뿐이지 어차피 같은 방향과 같은 크기로 우리는 물체를 옮긴 거예요. 그럼 이 두 벡터는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같다라고 놓는 거예요. 어차피 그 물체의 행한 일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어떠한 두 벡터가 있으면 두 벡터의 방향과 크기가 같으면 우리는 그 두 벡터를 뭐로 하냐 같은 걸로 간주를 해버려요. 그래서 정의 3.1.2를 보면 두 벡터에 같을 조건이 있는데 어떠한 두 벡터 A라는 거하고 B라는 게 있어. 그럼 A라는 거하고 B라는 게 있는데 A의 방향과 크기, B의 방향과 크기가 모두 똑같아. 그럼 우리는 두 벡터는 같다라고 그러고 그리고 우리는 등으로 표현을 해요. 즉 어떠한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 얘의 방향과 크기, 얘의 방향과 얘의 방향이 같고 얘의 크기와 얘의 크기가 같으면 A라는 벡터하고 B라는 벡터는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B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시점과 종점은 분명히 달라. 하지만 우리가 눈을 보기에는 방향도 같고 화살표 길이도 같아. 그러면 이 벡터와 이 벡터는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B 벡터를 평행이동해서 A라는 벡터하고 딱 겹쳐지면 그거는 A와 B는 같다라는 거랑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떠한 벡터가 있으면 그 벡터를 평행이동해서 다른 벡터에 딱 겹치게 만들면 그 두 벡터는 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벡터의 덧셈. 즉, 어떠한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고, 자, B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 이러한 물체가 있어. 이러한 물체를 벡터 A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해요.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물체를 벡터 B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이 물체를 A 방향하고 B 방향으로 동시에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A 방향하고 B 방향을 동시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방향이 이렇게 있고 B라는 방향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 주지점에 있는 물체를 똑같이 힘을 주게 되면 뭐가 되냐면 뭐 이런 식의 물체가 움직인다라는 얘기예요. 즉 A 방향과 B 방향으로 가는 벡터 A와 벡터 B를 같은 힘으로 벡터 B를 동시에 합해서 그 물체에 작용을 하게 되면은 이 방향이 이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이 뭐냐면 벡터의 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벡터의 합을 정의를 하는데, 자,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고, B라는 벡터가 있으면, 이 B라는 벡터를 평행이동해서 A의 종점에 둬요. 즉, A라는 bek터가 있고, B방향이라는 B방향으로, 벡터 B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 이 벡터를 평행이동해서 B, 벡터 B의 시점을 A의 종점에 이렇게 두는 거야. 그럼 이건 평행이동했으니까 얘랑 같은 거야. 그러면은, 요 점 A, 벡터 A는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거고, B는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거야. 그러면 A의 시점으로 갖고 B의 종점을 종점으로 갖는 이러한 벡터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 벡터를 벡터 A와 벡터 B의 합이라고 불러요. 벡터 A와 벡터 B의 덧셈. 벡터 A와 벡터 B의 덧셈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벡터 A와 벡터 B의 덧셈은 A의 시점으로부터 B의 종점으로 가는 이러한 벡터예요. 그리고 얘를 덧셈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표시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기하 벡터에서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쭉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정의가 뭐처럼 보여요? 삼각형처럼 보이죠? 우리가 정의에서 정의된 벡터의 덧셈은 삼각형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뭐가 되냐면은 여기에서는 B의 시점하고 A의 시점을 일치시킨 거야. B를 A의 시점을 일치시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요 대각선 방향 얘도 그럼 얘하고 뭐가 되냐면 이게 B 얘를 평행이동한 게 얘니까 요게 뭐냐면 벡터 A와 벡터 B의 덧셈이죠. 그럼 얘는 어떤 것처럼 그냥 평행사변형처럼 보이거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평행사변형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벡터의 덧셈을 정의하는 데는 삼각형법과 평행사변형법이 있는데, 평행사변형법은 뭐가 되냐면 평행사변형법은 어떻게 부르되냐면 벡터 A와 벡터 B의 시점을 일치시키는 거야. 그러면 얘와 얘를 변으로 갖는 평행사변형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그 평행사변형에서 시점으로 갖는 대각선, 요 대각선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A와 B의 덧셈이다 라고 하는 거고, 삼각형법에서는 벡터 B의 시점을 벡터 A의 종점에 딱 위치시키는 평행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A의 시점에서 B의 종점을 가는 또 벡터를 우리는 벡터 A와 벡터 B의 덧셈이라고 하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평행사변형법으로 하나 삼각형법으로 하나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요. 이게 이제 벡터의 덧셈이야. 이게 정의 3.1.3이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스칼라베라는 게 있어요. 스칼라베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 벡터를 늘리는 거야.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거를 스칼라베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알파가 스칼라예요. 그러니까 알파 스칼라를 우리 실수로 본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만 쓰면 얘는 알파가 스칼라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돼. 이렇게만 쓰면 지금은 이렇게 쓰니까 알파가 실수란 얘기예요. 알파가 실수란 얘기는 스칼라를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A는 벡터라고 하죠.
그러면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어. 그랬을 때 우리가 A를 A와 같은 방향으로 늘리거나 줄인 거야. A와 방향이 같으면서 크기를 늘리거나 줄인 거예요. 얼마만큼? 알파벳만큼. 알파벳만큼. 요게 즉 얘의 크기가 이거였죠? 이거였죠? 그러니까 크기를 얼마만큼? A의 크기를 알파만큼 늘리거나 줄인 거예요. 즉 A와 같은 방향을 갖고 크기는 알파벳인 요 벡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벡터를 뭐라고 하냐면 요 벡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알파와 벡터 A의 스칼라베라고 스칼라베라 하고 그 다음에 알파 이거로 표시한다. 이때는 알파가 뭐일 때? 0보다 클 때. 그러면 알파가 0보다 작을 때는 뭐냐면 A와 반대 방향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A와 반대 방향을 가지면서 크기를 알파의 절대값만큼 늘리거나 줄인 거예요. 즉, 요 크기가 알파의 절대값만큼 크기를 늘리거나 줄인 거예요. 방향은 반대 방향이 되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A의 스칼라베라고 하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알파가 양수이면 뭐 어차피 절대값 붙이는 안 돼. 똑같으니까 아예 절대값을 붙여버리죠. 그래서 뭐냐면 A의 스칼라베라는 얘기는 알파벳만큼 절대값 알파벳만큼 크기를 늘리거나 줄이는 건데 알파가 양수이면 같은 방향을 갖고 알파가 음수이면 반대 방향을 갖는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정리 3.1.4의 스칼라베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였냐면 그 벡터의 덧셈과 스칼라베에 대해서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크기는 같은데 방향만 반대 방향인 거. 크기는 같은데 방향만 반대 방향인 거. 즉 이러한 A라는 벡터가 있고 크기는 같은데 반대 방향인 거. 얘는 뭐가 돼요? 크기는 같으면 반대 방향. 그러면 우리가 스칼라베로 생각한다면 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 방향이 크기는 같으니까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을 한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마이너스 1을 스칼라베 한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즉 크기는 같지만 방향만 반대인 그러한 벡터를 우리가 스칼라베로 쓰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안 쓰고 얘를 어떻게 쓰냐면 그냥 2를 생략을 해봐요. 그래서 마이너스 A 이렇게 써요. 마이너스 A로 그러면 얘도 벡터 얘도 벡터 그러면 A와 마이너스 A를 더하면 즉 이거 더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되겠어? 얘는 하나는 오른쪽으로 똑같은 힘의 크기를 오른쪽으로 당기고 하나는 왼쪽으로 당기고 그럼 어떻게 돼요? 줄이 움직이질 않겠지. 그렇죠?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한 명은 왼쪽으로 당기고 한 명은 반대쪽으로 당기는 거야. 그러면 얘는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요. 근데 여기에는 뭐가 힘이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도 어떠한 크기는 없지만 뭔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벡터로서.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면은 얘는 크기가 없어. 크기가 상쇄돼 버리는 거예요. 방향도 상쇄돼 버리고 크기도 상쇄돼 버리고 방향도 상쇄돼 버려요. 그런데 얘도 벡터고 얘도 벡터. 그럼 얘도 벡터가 된다. 그래서 얘는 뭐가를 볼 수 있냐면 크기와 방향을 갖지 않는 벡터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얘는 크기가
0인 그런 벡터가 되더라. 얘는 벡터이다. 그리고 이러한 벡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0벡터라고 해요. 0벡터라 한다. 그리고 이 0벡터를 크기가 0인 벡터인데 벡터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벡터를 이러한 벡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0벡터라고 부르는데 이 0벡터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냥 이렇게 써요. 왜 0벡터는 크기가 0인 벡터다라고 하고 0벡터라는 말을 써. 그리고 왜 0벡터가 되는지는 나중에 우리가 왜 0벡터라는 이름을 주는 나중에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크기가 1인 벡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1인 벡터를 크기가 1인 벡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단위 벡터라고 해요. 단위 벡터라 한다는 얘기예요. 크기가 1인 벡터는 단위 벡터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크기가 0인 벡터를 0벡터라고 했듯이 그럼 크기가 0이 아니면 즉 크기가 0이 아니면 0벡터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0벡터가 아닌 벡터는 0벡터가 아닌 벡터 A가 0벡터가 아닌 벡터라 그러면 A의 크기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크기가 0인 벡터는 0벡터밖에 없다는 얘기야. A의 크기는 0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크기는 실수죠. 실수. 크기만 가진 물리량을 우리는 뭐라 했어? 스칼라라고 그랬어. 크기만 가지는 물리량을 스칼라라고 했어. 얘는 스칼라예요. 그러니까 실수야. 0이 아닌 실수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를 생각할 수 있냐면 이거를 이런 벡터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얘 스칼라예요. 이러한 스칼라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스칼라별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단위 벡터가 된다라는 거예요. A의 크기를 A의 크기분의 1로 줄인 거야. 줄이거나 늘리는 거예요. 이렇게 줄이거나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크기는 결국은 뭐냐면 즉 왜 그러냐면 자 얘의 크기를 보자는 거예요. 이 벡터의 크기가 1이면 단위 벡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의 벡터는 뭐냐면 얘는 뭐냐면 요 벡터는 뭐냐면 이거의 크기가 뭐냐면 A 벡터에다가 이거의 절대값만큼 이거의 크기에다가 이거의 절대값만큼 곱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 스칼라죠. 이거는 뭐야? 아까 우리가 알파 A라는 요 스칼라배는 뭐냐면 A와 같은 방향이나 반대 방향이든 간에 A의 크기를 알파배만큼 절대값 알파만큼 늘리거나 줄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의 크기는 뭐였냐면 A의 크기에다가 알파의 절대값만큼 늘리거나 줄인 거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얘의 크기는 얘가 되는 거야. 근데 크기는 항상 0보다 크니까 얘는 뭐야? 0보다 크니까 절대값 붙여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얘가 뭐가 돼? 1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A가 0벡터가 아닌 벡터이면 A의 크기는 0이 아니니까 우리는 뭐냐면 이러한 벡터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벡터는 뭐냐면 A라는 벡터에다가 이러한 스칼라배를 한 거예요. 이러한 스칼라배 한 거의 크기를 구해보니까 1이 되더라는 얘기야. 즉 얘는 단위 벡터다. 그리고 크기는 항상 0보다 크죠? 그러니까 스칼라가 뭐가 돼? 0보다 커요. 스칼라가 0보다 커. 즉 알파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같은 A와 같은 방향을 간다는 얘기죠. 즉 이 단위 벡터는 뭐냐면 A 방향으로의 A와 같은 방향을 갖는 단위 벡터이다라는 얘기예요. A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0벡터가 아닌 모든 벡터는 걔네들을 크기를 늘리거나 줄이고 해서 같은 방향을 갖는 단위 벡터를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리고 정리 3.1.5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리예요. 이거는 우리가 아까 벡터의 덧셈과 스칼라벨을 정의를 했었잖아요. 벡터의 덧셈과 스칼라벨을 정의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 정의를 이용을 해서 정리 3.1.5에서 같이 벡터의 덧셈과 스칼라벨가 A1부터 S5까지 이 10가지 조건을 다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림을 가지고 다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어. 즉 벡터의 덧셈은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의 덧셈은 이거였어요. 이렇게 정의를 했었어. 그 다음에 알파와 스칼라 알파와 벡터 A의 스칼라 알파와 벡터 A의 스칼라벨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알파가 0보다 클 때만 우리가 할게요. 이게 스칼라였어요. 이러한 걸 가지고 이 그림을 가지고 정리 3.1.5에서 벡터의 덧셈과 스칼라벨의 성질들을 다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그림 가지고 증명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마 그냥 여러분들 기하 벡터 했을 때 그냥 몇 가지만 보이고 말았을 거야. 그래서 1번을 보면은 두 벡터를 더한 것도 벡터죠. 그래서 벡터를 덧셈한 거는 벡터이다라는 거고 2번은 뭘 의미하냐면 A와 B를 더한 거나 B와 A를 더한 거나 같다는 얘기는 순서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뭐냐면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벡터의 덧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거고 A3는 뭐냐면 결합 법칙을 만족한다는 얘기. 즉 세 개의 벡터를 두 번 더하는 거예요. 벡터의 덧셈을 두 번 연속으로 해야 되면은 앞에 걸 먼저 연산을 더하고 뒤에 걸 더하나 뒤에 거 두 개를 먼저 더하고 앞에 걸 더하나 결과 같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여기 이제 벡터의 이거죠. 세 번째가 A와 B를 먼저 더한 다음에 C를 더한 거나 A와 B를 더한 다음에 C를 더한 거나 B와 C를 먼저 더한 다음에 A를 더한 거나 결과가 같다는 거. 이것도 증명이 된다는 얘기야. 그런다는 얘기는 벡터의 덧셈을 두 번 한다는 얘기죠. 벡터의 덧셈을 두 번 할 때 이거 첫 번째 거 먼저 하나 두 번째 걸 먼저 하나 똑같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뭐야? 우리가 가로를 친다는 건 뭐예요? 어떠한 거 무언가를 우리가 계산을 할 때 가로를 치면 가로 안에 있는 걸 제일 먼저 연산을 하는 얘기죠. 이 가로 하는 거 먼저 연산하는 거야. 근데 얘하고 얘를 먼저 가로 이렇게 쳤다는 얘기는 얘를 먼저 벡터 덧셈을 한 다음에 얘를 더하라는 건데 뭐 이거나 요 부분을 먼저 더한 다음에 얘를 더하는 것 같으니까 뭐야? 가로가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벡터의 덧셈에서는 덧셈끼리만 있을 때는 가로가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써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는 뭐야? 어떤 사람은 나는 얘부터 연산을 덧셈할 거야. 어떤 사람은 나는 얘부터 덧셈할 거야. 그래도 결과는 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였냐면 결합법칙이라는 거죠. 결합법칙. 어떤 걸 먼저 결합을 해서라도 해도 결과는 같다라는 얘기야. 자, A4는 뭐냐면 0벡터의 효용가치예요. 0벡터. 즉 0벡터라는 거는 뭐야? 크기와 방향은 없는 거니까 0벡터라는 거는 어떠한 벡터에다 0벡터를 더해도 그냥 아무런 작용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0벡터라는 거는 어떠한 성질을 만족하냐면 이러한 성질을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0벡터라는 거는 A라는 벡터에다 0벡터를 더해봤자 그냥 A가 된다는 얘기야. 그 얘가 우리가 0벡터인데 얘가 그럼 결국 뭐라 하냐면 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실수에서의 0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실수에서의 0과 같은 역할을 한다. 실수의 0과 같은 역할을 한다. 역할을 하지 말고 이제 수학이니까 같은 성질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0벡터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이 로어스는 이 0벡터라는 것이 이러한 벡터라는 것이 이러한 벡터가
A라는 벡터하고 이러한 벡터를 더했더니 A가 됐다. 실수에서의 0도 마찬가지로 A 더하기 0은 뭐야? A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질을 갖는 거야. 저런 벡터라는 게 크기를 갖지 않는 벡터가 있는데 크기를 갖지 않는 벡터에다가 어떤 A라는 벡터를 더하면 그냥 A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게 뭐라고 한다면 실수에서 0과 같은 역할을 하니까 그럼 우리는 그 벡터를 뭐라고 불러? 0벡터라고 부르자라는 얘기야. 그리고 0벡터라고 부르고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그 0벡터라는 걸 우리가 소개를 할 때 왜 0벡터라는 이름을 왜 붙여줬고 왜 이렇게 표현하는 거냐, 이게 여기에서 요 표현은 어떠한 벡터는 크기가 0인 벡터라고 했어요. 크기가 0인 벡터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고 얘를 0벡터라고 불렀는데 왜 이렇게 표현하고 0벡터라는 이름을 붙였냐면은 얘가 뭐와 같은 실수의 0과 같은 성질을 갖기 때문에 0벡터라고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얘가 뭐였어요? 우리가 얘 소개할 때 어떻게 했어? A에다가 마이너스 A, 즉 A의 마이너스 A라는 건 뭐였어? A와 크기는 같지만 방향은 반대 방향의 벡터이죠. 그럼 얘하고 얘를 더한 게 뭐였어요? 벡터가 됐었어요. 이거는 됐었어. 이게 A5였죠. A5.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벡터 덧셈에 대한 역원이라고 불러요. 그 뭐냐면 얘는 뭔 역할을 하냐면 실수 A에 대하여 마이너스 A와 같은 성질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즉 뭐냐면 A에다가 마이너스 A 더하면 뭐가 돼? 실수 0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벡터의 덧셈도 실수처럼 이렇게 어떤 벡터에다가 이런 벡터를 더하면 0벡터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이 0벡터가 뭐랑 같은 실수 0과 같은 성질을 갖는.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벡터 덧셈에 대한 A의 역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A1부터 A5까지를 보면 거기에서 정리 3.1.5에 A1부터 A5까지를 보면 뭐를 할 수 있냐면 실수의 덧셈도 교환법칙 성립하죠. 실수의 덧셈도 A와 B가 실수야. 그럼 A 더하기 B나 B 더하기 A나 같아요. 2 더하기 3이나 3 더하기나 같아. 그러니까 실수도 교환법칙 성립해. 또 실수도 결합법칙 성립해. 또 0벡터와 같은 역할을 가지는 실수에 0이라는 게 있어. 또 덧셈에 대한 역원과 같은 마이너스 A라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벡터의 덧셈은 결국은 뭐랑 같냐면 실수의 덧셈과 똑같은 성질을 가져요. 벡터의 덧셈은 실수의 덧셈과 똑같은 성질을 가져요. 실수의 덧셈과. 그래서 실수에서 만족하는 성질인 교환법칙, 결합법칙, 그 다음에 항등은 0이라는 거 있고 덧셈에 대한 역원이 마이너스 A라고 있듯이 벡터의 덧셈도 결합법칙 만족하고 교환법칙 만족하고 또 실수의 0과 같은 역할은 0벡터도 있고 실수에서 덧셈의 역원과 같은 마이너스 A 같은 역할은 마이너스 벡터 A라는 게 있듯이 그러니까 벡터의 덧셈이나 실수의 덧셈이나 성질이 같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벡터의 덧셈을 할 때 그냥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돼? 실수의 덧셈 하듯이 그냥 해버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해졌다는 얘기지. 자, S1부터 S5는 이제 스칼라배에 대한 거예요. 자, 어떠한 스칼라배, 벡터 A에다가 알파를 스칼라배한 것도 벡터야. 그게 S1이에요. 그 다음에 S2라는 건 뭐냐면 S2는 뭘 의미하냐면 이거예요. 스칼라배하고 벡터의 덧셈을 동시에 해야 돼. 스칼라배하고 벡터의 덧셈을 동시에 해야 돼. 즉 S2인데 자, 이거는 무슨 뜻이야? 벡터의 가로를 쳤으니까 벡터 A와 벡터 B를 먼저 덧셈을 한 다음에 스칼라 알파를 스칼라배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하고 뭐랑 같다는 얘기냐면
벡터 A에다가 알파를 스칼라 배하고 벡터 B에다가 스칼라 B라는 거예요. 즉 벡터의 덧셈을 먼저 하고 스칼라 배를 나중에 하는 거나 각각의 스칼라 배를 먼저 하고 벡터의 덧셈을 하는 거나 결과가 같으니까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성립을 한다는 얘기야. 우리가 여러분들 기하 벡터에서 배웠던 그런 것, 스칼라 배하고 벡터의 덧셈에 대해서 이렇게. 자, 그럼 S3에는 뭐냐면 스칼라는 우리가 뭐라 하냐 실수라고 그랬어? 그러면 두 실수를 스칼라들을 더하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두 실수. 즉 알파하고 베타를 먼저 실수끼리 더한 다음에 거기에다 더한 거를 스칼라 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벡터의 스칼라 배와 실수의 덧셈이 동시에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는 가로를 쳤으니까 실수를 덧셈을 먼저 하라는 얘기예요. 먼저 하고 스칼라 배하라는 얘기야. 그런데 얘는 이 결과도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즉 각각의 A에다가 알파를 스칼라 배하고 베타를 스칼라 배한 다음에 벡터의 덧셈을 해도 결과가 같다는 얘기예요. 또 S4에는 뭐가 있냐면 실수에는 덧셈만 있는 게 아니라 곱셈도 있죠. 실수끼리 곱할 수도 있어. 자, 이거는 무슨 뜻이야? 실수끼리 먼저 곱한 다음에 그럼 얘도 스칼라를 A에 스칼라 배하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A에다가 베타를 먼저 스칼라 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알파를 스칼라 배하라는 얘기. 이렇게 해도 결과가 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읽어보면은 이게 보면은 어떤 것처럼 느껴져요?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는 이렇게 알파를 이렇게 곱하는 것처럼 보이지.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는 뭐야? 알파로 묶어준 것처럼 보여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전개한 것처럼 보이고 여기에서는 A로 묶어준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인수분해하고 전개처럼 보이죠? 그걸 합쳐서 우리는 뭐냐면 분배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자,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스칼라에는 아주 특별한 애가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면 1이야. 1. 1은 뭐냐면 곱하나 마나한 거죠. 그러면 A에다가 1을 스칼라 배한 거. A에다가 1을 스칼라 뺐다는 건 뭐야? 1은 양수니까 A와 같은 방향을 가지면서 크기를 얼마만큼? 1만큼 곱해준 거예요. 그럼 크기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어요. A와 같으면서 그래서 어떠한 벡터에다가 스칼라 1을 곱한 거는 뭐가 되냐면 그냥 원래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S1, S2, S라는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라는 S를 쓴 거고 A1부터 A1은 어디션이라는 A를 쓴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기억할 것도 없어요. 기억할 것도 없어. 뭐냐면 벡터끼리 더하면 벡터가 된다. 그게 A1이야. 그렇죠? 그리고 벡터에 대해서는 뭐랑 같은 성질을 갖는다? 실수의 덧셈과 같은 성질을 갖는다. 실수의 덧셈은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벡터의 덧셈도 교환법칙 성립해. 결합법칙 성립해. 실수의 0과 같은 역할을 하는 0벡터 가지고 있어. 또 실수의 어떤 A의 덧셈의 영원인 마이너스 A와 같은 역할을 하는 벡터 마이너스 A가 있어. 그게 A1부터 A5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자, 벡터의 덧셈과 스칼라 배가 같이 동시에 나오는 거야. 벡터의 덧셈과 스칼라 배가 동시에 나오면 덧셈을 먼저 하고 스칼라 배를 하는 거나 각각 스칼라 배를 먼저 하고 벡터의 덧셈을 하는 거나 결과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지 말라는 거야. 무슨 얘기야? 나는 스칼라 배부터 먼저 할 거야. 아니면 나는 덧셈 먼저 벡터의 덧셈 먼저 할 거야. 서로 싸우지 마. 어차피 결과는 같으니까 먼저 서로 하겠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누가 먼저 하든 결과는 같으니까 싸우지 말고 둘이 조화롭게 움직여라는 얘기야. 3번 S3도 마찬가지야. 나는 실수의 덧셈을 먼저 할 거야? 아니면 스칼라베를 먼저 할 거야? 그러니까 실수의 덧셈과 스칼라베가 같이 나와 있을 때도 스칼라베를 먼저 해야 되냐? 실수의 덧셈을 먼저 해야 되냐? 싸우지 말라는 얘기야. 두 개가 어차피 결과가 같으니까. 여기서는 뭐야? 스칼라베하고 실수의 곱셈이 같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수의 곱셈을 먼저 하던 스칼라벨을 나중에 스칼라벨을 먼저 하던 결과는 같으니까 싸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쭉 생각을 해보면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야. 이게 얘네들 A1부터 S85까지는 A1 이 벡터의 덧셈과 스칼라벨의 성질은 이 A1부터 S5까지. 그래서 일부러 A1, S5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넘버링을 한 게 아니라 A1, A2, A5, S1, S2, S5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정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로지 뭘 가지고 다 증명이 되냐면 이 벡터의 덧셈과 스칼라벨의 정의를 가지고 벡터의 덧셈과 스칼라벨의 정의 우리가 그림으로 한 거 있죠? 정의로 증명이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에요. 벡터의 덧셈과 스칼라벨의 정의로만 가지고 각각을 다 증명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게 뭐냐면 굉장히 기본적인 성질이에요. 걔네들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성질들을 우리가 막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잘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벡터에 대한 여러분의 기하 벡터 시간에 배웠던 벡터에 대한 기본 개념을 배웠고, 자 우리가 근데 굉장히 불편해. 이거를 우리가 이 그림 가지고 벡터의 덧셈과 스칼라벨을 우리가 그림을 가지고 정의를 했는데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냐면 지금 3.1절에 대한 벡터의 덧셈과 스칼라벨의 정의는 뭐냐면 기하적 정의야. 기하적 정의. 즉 뭐냐면 물리학에서 정의를 한 거예요. 이렇게 기하적 정의라는데 이 기하적 정의를 가지고 요 A1부터 S5까지를 증명하는 거는 굉장히 복잡해요. 이거 증명하는데 굉장히 복잡해. 그러니까 별로 저희가 없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를 할 거냐면 기하를 뭐를 할 거냐면 칠판에 좌표 평면에 붙일 거야.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도형이라는 걸 배우죠. 중학교 2학년 때 도형을 배워요. 도형을 배우면서 뭐 여러 가지 성질들을 배워요. 뭐 삼각형의 정삼각형의 무게중심, 내심, 외심은 같다. 뭐 이등변 삼각형의 수직 이등분선은 수직 이등분선과 또 뭐냐면 각의 이등분선은 같다. 뭐 이런 것들을 도형을 중학교 2학년 때 막 증명을 하면서 막 배워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 볼 때 뭘 해? 이렇게 구멍 뚫어놓고 거기에다가 뭐 알맞은 말을 쓰시오, 뭐 찾으시오 이런 것들을 막 증명을 해요. 그거는 뭐냐면 그냥 단순히 기하적 증명이야. 즉 그림 가지고 하는 거야.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보통 뭘 했냐면 어떤 삼각형 도형의 어떤 성질들을 우리가 증명을 할 때 이 보조선 하나 잘 그으면 증명이 쉽게 잘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 보조선을 묶으면 증명이 굉장히 어렵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1학년을 올라가면서 뭘 배우냐면 해석기하기라는 걸 배워요. 그게 뭐냐면 도형을 어디다 붙이냐면 여기다 붙여버려요. 요 평면에다 붙여버려요. 그래서 뭐냐면 이등변 삼각형의 각의 이등분선과 변의 이등분선은 같다. 그래서 꼭지점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요 꼭지점을 Y축상에 놓고 B면을 얘를 X축에 놓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가 생겨? 어떤 점이 생긴다. 그렇죠?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리고 얘를 뭐로 잡냐면 이 변의 수직 이등변선 Y축을 이 변의 수직 이등분선을 잡는 거예요. 그럼 이 길이하고 이 길이랑 같은 거니까 얘는 뭐가 돼? A, 0. 이걸 가지고 요 각과 요 각이 같다는 거를 증명을 하거든.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해놓고 증명하면 굉장히 증명이 쉽게 돼요. 즉 뭐냐면 이 도형을 어디에다가 좌표 평면에다가 딱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러한 기하 벡터 시간에 배웠던 이 벡터와 스칼라베의 정의가 기하학 정의야. 즉 화살표를 가지고 정의를 한 거예요. 이 화살표를 가지고 A1부터 S5까지 증명하려면 굉장히 어려워. 그러면 이제 왜 그러면 뭐냐? 이 선형대 수에서의 벡터 공간은 이 벡터들을 어디로? 좌표 평면에 붙여버리려고 그래요. 벡터들을 이제 좌표 평면에 붙여서 어떻게 삼각형을 좌표 평면에 딱 붙여서 우리가 공부하듯이 이제는 벡터들을 어디에 좌표 평면에 붙이려고 그래요. 좌표 평면에.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할 거냐면 이제 3.2절에서 n차원 벡터라는 걸 할 건데 이 n차원 벡터를 하기 전에 우리는 이제 앞으로 뭐를 할 거냐면 벡터들을 좌표평면에 붙일 건데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래서 3.1절에서는 그냥 막 넘어갔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기하 벡터라는 거에서 벡터라는 개념을 배웠고 벡터의 덧셈 스칼라베라는 개념을 배워왔기 때문에 해가지고 넘어온 거예요. 만약에 그 과목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이면 그냥 그거 이거 3.1절에 정리된 그 자료 있잖아요. 그거 차근차근 읽어보면은 돼. 그리고 그것만 우리는 쓸 거야. 다른 거 뭐 복잡한 거 안 써요. 그것만 딱 쓸 거야. 벡터의 덧셈과 스칼라베에 대해서만 쓰고 그 내가 강조했던 마지막 정리 그 A1부터 S5 그 성질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죠. 수고했습니다.